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의 여파로 자금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주말 비상거시 경제금융회를 열고 시장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도로 이른바 돈맥 경화가 발생한 자금 시장의 경색을 풀 수 있을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자금 시장에 정말 폭탄 하나가 터졌어요. 지난 주말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아주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가 다시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네. 우선 이 자금 시장 이 돈맥 경화 현상 자세히 짚어보기 앞서서 이 사태의 파장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장 조금 뭐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 안정김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선 이 사건의 본질부터 좀 예.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적법한 수권 절차를 밟았다면은 강원도가 법적 의무를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코멘트를 발표를 했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익성이 별로 많지 않거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성이라든가 차주의 신용도를 보고 그렇게 구조화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주의 부도나 회생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원도가 지급해야 될 지급금이 부인되거나 또는 경감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었었고요. 예.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이제 현재 금융시장 경색은 이제 일부 지자체의 어떤 돌발적 행동에 의해서 발생된 것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에 따른 자산시장의 신용 위험, 그리고 장기 저금리 기간 동안 과도한 PF 익스포저를 부담했던 금융기관이 신용위험 증가가 촉발시킨 그런 현상이라고 보아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 시장의 돈맥 경화 사태가 이 강원도의 지급 보증 불이행 사태 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값의 하락, 금리 인상,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튼 뭐 이게 이제 불씨가 됐으니까 강원도가 조금 지급 보증 이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그래도 채권 시장 뭐 돌아가는 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그 뭐 강원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 해소가 됐겠죠. 해소가 됐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금융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이제 별개의 요건으로 본다면 정부가 어제 이제 긴급하게 발표했잖아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이제 회사채 그 CP 매입 한도를 이제 뭐 16조 원으로 상향한다든가 또는 증권사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3조 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통해서 20조 원을 갖다가 지원하겠다. 총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그 금액들을 유동성 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 금융시장의 상황 자체를 갖다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장 상황을 갖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뭐 저희 판단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일본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1년 전쯤으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한 1년 전 정도의 상황과 지금이 유사하다.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약 10년간 이어진 어떤 지속된 금리 인하 기조하고 장기 저금리가
일단 부동산 버블을 생성시켰고요. 어. 현재는 금리 정상화로 인해서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현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금리랑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원래는 높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높아지는 시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 시점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도 이미 지금 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예. 2015년 전후로 GDP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100%를 초과했고 그 민간 신용 대비 그 부동산 금융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즉 예.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요거를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기술적으로 부동산 금융의 신용위험 지표는 LTV로 측정을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네네. 네. LTV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금리가 낮은 시점에 부동산 펀더멘털하고 상관없이 높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분자가 결정이 되었죠. 예.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분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부동산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네네. 밑에 네. 분모가 작아진다.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LTV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러네요. LTV가 상승한다는 말은 결국은 신용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LTV의 상승 자체가 신용위험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뭐 일종의 그런 말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소위 예. 부도 위험이 아, 증가한다, 부도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현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는 유동성 위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신용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이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네. 이제 정부의 최근 발표, 엊그제 발표 이런 것들은 현재 위기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유동성 공급 확대요. 제목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상태는 부동산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라는 것이죠. 신용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요. 부실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부실을 털어낸다. 네, 지금 네. 부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신용 위험이 높아가는 부실이 높아가는데 털어낸다. 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렇죠.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도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보유했던 금융기관이 장부상 손실을 인식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선행되어야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정화될 수밖에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네. 부실을 털어낸다는 게 뭔가 굉장히 금융회사 한두 군데가 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인데 네, 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특히 부동산 PF, 부동산 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가 크다 그러는데 네. 왜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대부분의 PF라고 하면은 이제 선분양 주택 사업이죠. 아파트 공급 사업 그걸 의미하는데요. 보통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을 할 때 최초에 LTV 30에서 50%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PF 대출은 본질적으로 땅값 대출입니다. 그 뭐 별 거창하게 PF라고 붙어 있지만은 예. 사실은 땅값 대출입니다. 아직 아파트 짓기 전이니까 짓기 땅밖에 전이니까. 없으니까. 예, 땅값 대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이 있으면은 요만큼 이제 선순위 대출이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공사비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수분양자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 부담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는 캐시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요.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중도금이 공사비로 사용이 되니까 해피한 케이스지만은 시행사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받을 사람들. 분양 해지나 입주 지연이 일어나게 되면 잘못됐을 이제 경우. 잘못됐을 때는 돌려줘야 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자신 외에 새로운 채권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는 선순위 대출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상 동순위 대출 또는 후순위 대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30에서 50%라고 생각했던 LTV가 알고 봤더니 애초에 80에서 90%가 되는 거죠.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도 실제로 그렇다.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TV가 80에서 90%였다가 100%를 초과하게 되겠죠. 우리가 LTV 100%를 뭐라고 하느냐? 예. 채무 초과 상태라고 그럽니다. 채무 초과.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은 채무 초과 상태는 간단하게 부도에 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 현장이 한두 개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PF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PF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도 위험이 높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LTV가 지금 100% 실질적인 LTV가 100% 넘어 네네, 있다. 네. 그러면 강원도 지금 레고랜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부실 위험이 높은 LTV가 100%를 넘는 언저리에 있는 것들 지금 문제되는 것들도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일단 뭐 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 중구 동산동 주상복합 PF가 기한 이익을 상실을 했고요.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면 부도에 준하는 상태다. 준하는 상태다. 또는 부도가 낮다. 부도가 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남구 대명동 주상복합 PF가 기한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캐피탈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들이고요. 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주의 비율 비중이 이제 18.7%, 특정 저축은행은 45%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50% 가까이 되는 저축은행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가 발생한 그런 요주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저축은행 전체 PF 익스포즈가 이제 10조 원을 초과한다고 보면은 현재 부실이 진행되는 곳이 한 2조 원 안팎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여신이 100조 원이니까는 뭐 2조 원 정도면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축은행 데이터에서 우리가 크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요주의 사업장이 서울 29%, 인천 경기 44%로 수도권 비중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수도권이 그다음에 지방보다 예. 주거시설 비중이 45%로 예. 상업시설 36%보다 더 높고요. 예. 또 선순위 대출 비중이 97%에 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죠. 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부실이.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사는 부실 여부를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증권사 IB인데요. 증권사 투자은행 업무를 하는 증권사들은 그건 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우선 부실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정황상 보면은 예. 부실 채권을 이연시켜서 정상화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컨대 1개월 단위로 이제 만기를 연장하거나 예. 자금을 추가 투입해서 일종의 부실이 된 사업장을 계속해서 사업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채권을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사업장은 부실화가 됐는데 네. 그 채권은 실제 부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숨기면서 가고 있다 뭐 이런 뭐 얘기인가요? 숨긴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유사하게 간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증권회사 위험하다는 소문이 이렇게 돌았군요. 네네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IB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때 미리 자금을 내가 내 신용으로 땡겨서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예. 앵커님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믿어. 앵커님이 돈 쏴줘. 문제가 되면 내가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앵커님 돈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실이 이연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일시에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증권사는 자금을 조달하게 될 텐데 네. 그때는 이미 시장이 경색된 상황일 테고요. 예. 그러면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한 번에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상상하기 좀 싫은데 네네.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 한 번까지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터지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증권사 자기 자본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위기가 도달할 수도 있다. 어느 증권사도 그렇게 많이 대출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총 대출 금액은 뭐 부동산 금융의 44조 뭐 그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문제는 결국 한 번에 터지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일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지금 빨리 부실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빨리 부실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오히려 어제 발표한 그런 회의에서 돈을 더 공급하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뭐 CP를 더 사주겠다 그랬으니까 돈을 더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부실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좀 안 보이는데 해결 그렇죠, 방법,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 기업들이죠. 일반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은 공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일반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견조한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회사채는 네. 정부가 나서서 사줄 필요는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자본시장 전체가 부동산 금융 때문에 경색돼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 그거는 해소할 필요가 있지만은 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은 오히려 부실을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더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거를 지금 우리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많은 문제 있는 부동산 PF의 그 ABCP, 그 CP를 사주는 식으로 해결을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네,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입해야 될 자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테니까. 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일단 금리를 먼저 예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금리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그래서 최근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폼시에서 파월 의장이 밝힌 답변을 좀 보면요. 예.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폼시에서 예. 인플레이션을 끝내야 되며 고통이 없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유의미하게 하방 압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첫 번째 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 발언은 주택 시장에 리셋이 필요하며 주택 시장 리셋의 의미는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과열되어 있고 아마도 우리는 주택 시장에서 조정을 겪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언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요? 결국은 올릴 것이고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고 올린 뒤에도 별로 크게 내릴 생각은 없다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고통은 보여집니다. 겪어야 되고. 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금리에 연동하는 장세가 계속된다면 쉽게 다시 예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 채권 시장 안정펀드 한 20조 지금 가동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돈이 풀리니까요. 50조라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부동산 PF ABCP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자체가 한 13조 원 뭐 그 정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돈이 풀리면은 당장 위험이 발생할 일은 무마됐으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신용위험이 부실 자체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까지 그 문제의 부동산 PF 자금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부실 처리, 그러니까 좀 터져야만 전체 자금 시장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가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연말까지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총 금액 자체가 증권 80조 원 정도, 부동산 금융이 이제 88조 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시에 터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신용 경색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부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들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까지 이런 유동성 경색 부분이 전이되는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의 신용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예. 건전한 어떤 일반 회사들의 그 신용 위험까지 전이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막으려면 결국은 빨리 어찌됐든 빨리 부실을 표면에 드러내고 이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그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부실 채권이 보통은 버블이 붕괴되면 그때 1, 2년 사이에 확 늘어나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0년 동안요. 예.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예. 되는데 예. 결국은 부실을 계속해서 이어나고 아, 계속 연장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바로 처리를 못하고 예. 계속 처리하죠. 그렇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잘 아시다시피 30년 그러니까 장기 불황이라는 잃어버린 30년이 된 네, 거죠.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봉착하게 됐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털어낼 거는 털어내야 돼. 빨리 털어내고 가는 것이 핵심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맥경화 현상이 정상적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하는 데는 좀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네. 막을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집값 하락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생기는 부동산 PF는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 이번에. 네. 그 고통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네요.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체력이 약한 일부 이제 금융기관들은 무너지기도 할 테고 하지만은 그 부분이 없이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원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런 생과 사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살아 있다면은 예. 오히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모두의 생과 사가 좀 자유롭게 걸러진다 그러니까 참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래서 죽는 그렇죠. 이건 고통이 좀 많이 따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좀 그거 한 얘기지만은 일단 물론 그 부분에서 최소화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네. 되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금시장 동향, 정부 대책의 평가, 지금까지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